금성이 산이 된 이야기, 상상이고 가설이고 추리이고 만 프로 뻥이고 증거 없는 이야기, 소화가 되시는 분만 들으십시오. 제가 이거 비긴지 시작하고 유튜브를 올려놓고 한 번도 제가 직접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어제 좀 업로드 시키고 비긴지 12 올려놓고 들었는데, 지지지 하는 소리가 너무 좀 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테스트도 할 겸 비긴지 13을 좀 빨리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녹화하다 보니까 컴퓨터 노트북에서 이게 이제 부하가 걸려가지고 이 잡음이 계속 이 노이즈가 이제 컴퓨터 이제 시동 소리가 좀 커지는데, 그게 이제 녹음 소리에 같이 들어가고, 프리미어 편집할 때 이제 그 사운드 레벨을 제가 또 높여가지고 그게 소리가 좀 듣기 싫을 정도로 좀 심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녹화 방법을 좀 테스트할 겸, 또 비긴지 12에 또 오류가 있어가지고 그 오류 부분은 또 이게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긴지 13을 좀 급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녹화를 기존 방식대로 한번 했다가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잡음 소리 죄송스럽고, 이자겸의 난 이야기하면서 미나토모 요리토모로 연결시켰는데, 실제 이제 이자겸의 난이 아니라 이자겸 경원이 씨, 이자겸 부친 이자연 이야기할 때는 이 후지와라 가문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 이제 과거에 이제 후지와라 가문을 이야기했는데, 비긴지 12에서 미나토모 요리토모 가마쿠라 막부 이쪽으로 이꼬르를 시켜가지고, 이제 이 부분은 이자겸 경원이 씨는 일본 쪽 가문으로는 후지와라 가문하고 이꼬르가 되고 동일 선상의 가문이다. 제가 이제 이런 키포인트를 연결하는 인물이나 사건들에 있어서 물론 이제 이게 꼭 뭐 증거적으로 이자겸이 후지와라다, 또 이자겸이 후지와라 이쪽 가문이다. 이제 이 맥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제 그 흐름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연결된 사건이나 어떤 전쟁이 됐건 흐름들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미나토모 요리토모가 아니고 이자겸하고 우리가 이꼬르를 친 가설의 기반은 후지와라 가문이다. 자, 그러면 이제 묘청의 난 서경 나오고, 포르투갈 이제 이 포르투갈이 서경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 포르투갈 자체 어원도 이 서쪽에 있는 성, 서쪽에 있는 항구 이런 느낌이고, 또 성경 기사단하고 그리스도 기사단하고 연결된 중요 포인트이다. 그러면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무신 정권, 이런 시대적 흐름에서 템플러가 등장하고 무신이 등장하고 일본 역사에서는 사무라이가 등장한다.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사무라이. 그리고 이 사무라이 템플러의 본질은 이 무신 정권 고려시대에 등장한 이 삼별초. 이제 삼별초라는 완성은 최후 때 이루어지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전에 이별초가 됐건 이 무신들의 사병들 또는 호위무사, 이렇게 발달이 되어 간다. 그래서 이 템플러, 사무라이의 등장, 그리고 삼별초, 이렇게 이 흐름을 이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고려의 무신 정권하고 연결되는 게 김사민의 효심의 난, 또는 신라 부흥운동, 또는 경주 별초군 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물론 시대는 이제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서 이제 신라 부흥운동, 그리고 이 김사민 효심의 난은 이 최충원 이전에 이음인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거고, 이음인의 고향이 경주가 되는 거고, 그래서 경주 별초군, 신라 부흥운동, 이 김사민 효심의 난에 관련된 이음인, 무신, 이게 다 무신 정권, 이 휘하에 있는 별초군, 이런 것들이 성전기사단하고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노트북으로 할 때는 막 이렇게 낙서하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막 루즈하게 진행되는데, 이거 핸드폰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좀 패스하겠습니다. 자, 풍수지리, 차미설 등장하고 김사민, 효심 이야기했고, 자, 그래서 막부, 박후, 이 막부, 박후가 이제 뭐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무가정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카이저 정의대장군, 그러니까 정의대장군, 장군, 쇼군 이런 것들이 카이저하고 관련된 어원이고, 자, 그러면 막부, 고려시대는 중방, 도방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고려시대 자료가 좀 디테일하고, 초창기는 중방이고, 그 다음에 최충원 때 도방, 경대승 때 도방, 즉 중방, 도방 이런 거 무신 정권의 일본에서 이야기하는 게 막부 정치다, 박후다라는 거고, 이제 이런 장군의 이름이 우리가 이제 로마사에 등장하는 카이저, 카이사르 또는 황제 이렇게 맥락을 이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군 전쟁, 이 십자군 전쟁의 주인공이 우리가 그 성정기사단 십자군 전쟁에 우리가 템플러로 그 주인공 역할을 많이 하는 거고, 그러면 이 십자군 전쟁 자체도 결국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 이제 우리가 유럽의 십자군 전쟁을 일본 역사에서는 겐페이 전쟁으로 비유를 했고, 하평원전 이야기했고, 이 십자군 전쟁의 주인공이 되는 이 맥락은 무신 정권 또는 이 무신 정권 때 일어나는 사건들하고 관련이 있다. 삼별초. 근데 이제 이 무신 정권과 관련된 것 중에 이 신라 부흥운동, 경주에서 일어난 신라 부흥운동하고 관련이 있는 게 십자군, 즉 성지 탈환 예루살렘은 이렇게 비유를 시키면 결국은 신라의 경주가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캠페인 전쟁. 그래서 동경이 결국은 그 십자군 전쟁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이 되는 거고, 이 동경. 신라 이후 천년 경주. 그래서 신라의 부흥운동. 이제 예루살렘 탈환하는, 결국은 이제 이슬람이 이기는 거고, 신라 부흥운동이 아웃되는 거, 이런 개념이 결국은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에서 이제 진 이야기로 흘러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십자군 전쟁 중에 이제 특이한 게 4차 십자군. 4차 십자군에서 그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십자군이 그 침략해서 약탈하는 이야기가 4차세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유럽 지도에서 우리가 이제 동경을 일단 예루살렘으로 비유할 수 있는 거고,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개성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개성이 뒤집히는 사건이 결국은 그 이자겸의 되는 거고, 이자겸의 난. 또 앞으로 갈 필요까지 없는데, 이 이자겸의 난 때 개성이 궁궐이 불이 타게 되는 거고, 이제 척춘경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묘청의 난이 일어나서 천도를 서경으로 하자, 이런 맥락에 묘청의 서경운동의 본질이 이제 우리 뭐 고려사에서 이야기하는 서경운동은 그 황당한 이야기로 뭐 그냥 동화 이런 이야기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묘청의 난에서 이 서경 천도의 개념은 결국은 이 맥락으로의 흐름에서 이제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공략하러 갔다가 4차 때 뭐 이제 뭐 그 베네치아가 됐건 어떤 경쟁 그런 구도를 떠나서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함락시켜서 여기를 황폐화시켜버리는 이후에 개성으로 이걸 비유를 하자면 이자겸의 난으로 4차를 이야기를 하자면, 이자겸의 난 일어난 이후에 이 중심을 기존의 로마, 즉 동로마 지역으로, 서로마 지역으로 이동해서 이 서로마 중심으로 다시 활성화를 시키자, 부활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서경
천도, 묘청의 난에서 말하는 서경으로 천도를 하자는 맥락으로 이 가설이 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경, 중경, 서경. 이제 물론 이건 이제 지금 유럽판 세트적 공간에 대한 그 역사적 판의 어떤 지리적 위치로 이야기하는 거고, 오리지널 무대는 물론 아메리칸 대륙에서 찾아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교회의 대분열이 일어나서 우리가 콘스탄티노폴리스, 로마,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고, 여기가 동로마, 서로마, 비잔틴 제국, 이거를 일본 지도로 이제 비유를 했을 때 관동, 관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동로마, 아니 서로마, 로마에 가서 다시 이 비잔틴 제국을 천주교 어떤 이런 문화를 활성화를 시키자, 뭐 이런 부분들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의 맥락하고 흐름이 같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은 동경이 되는 거고, 예루살렘 탈환 작전이 동경에서, 경주에서 신라 부흥 운동하고 관련돼 있다. 거기에 이제 별초군이 됐건, 이의민이 됐건, 김사민이 됐건, 또 기타 등등 농민이 됐건. 이제 우리 아시아 세트판 지도에서는 동경, 개경, 이제 서경을 북쪽에 있는 평양으로 매번 이야기하는데, 서경은 이제 이런 방이 동서남북의 어떤 그 지리하고도 맞지 않는 이야기가 지금 이 세트에서의 그 고려사, 조선사, 통일신라사 등장하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서 일어나는 신라 부흥운동, 이 유럽의 에서는 예루살렘 탈환 작전, 이 맥락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천년도시. 그래서 이제 살라딘이 등장하는 거고, 리처드 1세, 물론 이제 십자군에 꼭 리처드 1세만 있는 게 아니라 프랑스 루이 9세도 있고, 아무튼 이 십자군 전쟁에서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슬람과 이 기독교, 이제 이걸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천주교를 좀 봐야 되는데, 아무튼 이 이슬람과 천주교 이거의 대립을 이슬람적인 것을 고려로 보는 거고, 이 천주교적인 것을 이 신라 부흥 쪽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의 본질이 무신 정권으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은 이 무신들끼리의 이 정권의 대립도 있었지만, 이 대중적인 어떤 지역적인 기반에서 신라 부흥, 이제 물론 신라 부흥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백제, 고구려 또 다른 지역에서도 밀란이 있었지만, 이 포인트점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본질은 결국은 무신 정권으로 들여다보면 가문과 가문, 또는 이 무신 정권에서 여러 번 바뀐 그 장군들의 세력들의 싸움이고, 그 밑에 있던 별초군, 뭐 2별초, 3별초, 그 군인 중심으로 등장하는 기사단이 되는 거고, 사무라이가 되는 거고, 무사가 되는 거고, 이게 성전기사단하고 연결이 된다. 그 맥락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기사단, 삼별초, 사무라이 이것들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 십자군 전쟁의 본질도 그 앞에 이야기했던 십자군 전쟁, 일본에서는 겐페이 전쟁, 십자군 전쟁, 겐페이 전쟁 같은 거고, 이제 이런 맥락의 본질은 고려사에서 등장하는 이 난들, 부흥운동들, 또는 이 별초군 문제들, 뭐 더 큰 문제는 이 무신 정권 안에서의 정권의 변화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이자겸을 후지와라로 보는 거고, 이자겸은 후지와라 이 문벌귀족의 세력들을 해이한 시대로 보는 거고, 이 시대가 끝나는 과도기적 사건이 이자겸에 난, 묘초에 난 관련된 거고, 그 이후에 무신 정권이 들어서는 거고, 무신 정권이 들어서는 게 일본에서는 미나토모노 요리토모의 가마쿠라 막부가 시작되는 관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계를 제가 이제 금성의 사연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우리는 고려 조선으로 분리시키지만 본질은 무신 정권의 최후의 승자가 이성계가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역사에서 말하는 막부 시대의 출발해서 에도 막부가 끝나는 이야기들의 연결이 고려 플러스 조선으로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이 무신들이 쭉 이어가는 세력이 이성계도 마찬가지 무력의 이 막부 정권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금성의 사전 이야기에서 가설로.
그래서 왜 조선이라는 단편적인 거에서 뭐 이성계 이씨 가문이 황제다 왕이다 하지만 족보적으로 고려로 넘어가거나 통일신라로 넘어가는 이런 이 스타트점에서의 연결점에서는 혈통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고 결국은 이 쇼군들의 장군들의 이 권력 싸움에서 이 승자가 되어서 특정 지역을 즉 한경도 지역을 중심으로 또 이야기 되어지는 우리 한반도 섹터에서는 여기서 뭐가 있고 사라지고 생기고 있고 사라지고 생기고 하지만 오리지널 무대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 역사를 봉건제 역사를 올라가 보면 가문들의 연속성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가문의 영지로 봐야 된다. 그게 실체적 그 권력과 재산과 영토의 흐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됐고 오늘 좀 빨리 끝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 좀 지금 원래 노트북으로 하던 거를 이게 과거에 하듯이 이제 핸드폰으로 보면서 하는 거를 이게 지금 찍어서 이 핸드폰의 영상을 녹화시켜서 지금 이 블루스크린에 보여지는 이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이 내용이 원래는 그 비긴지 12에 지금 포함되어 있다가 제가 이게 좀 편집한 부분이라 좀 빨리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잔틴 제국에서는 이 경원희 씨, 이자겸 가문 또는 그 후지아라 가문의 역할을 하는 1185년에서 1204년까지 동로마 황제를 배출한 가문, 앙겔루스 가문, 뭐 이렇게 비유가 될 수 있지만 꼭 그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함락하게 되는 그 동기의 원인이 되는 알레시오스하고 큰아버지 알레시오스 3세하고 이 내전 문제가 되는 거고 우리가 그 이자겸은 그 손자하고 그 외가 할아버지가 되는 그 이자겸하고 가족 분쟁적인 문제다. 자, 그래서 이제 가마쿠라 막부가 관동 쪽에서 일어나는 거고 일본을 관서 관동으로 이게 분할이 되는 거고 이걸 유럽판에서 이쪽을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또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자겸에 난 뭐 영광굴비, 이자연 손자 경원희 씨 뭐 이야기했고 이자겸은 18자가 왕이 된다는 비기를 들고 왕위를 빼앗으려고 자기 아들한테 독에 뭐 떡을 넣었다고 하는데 이자겸은 18자 10자군 18자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자겸의 난 때 척춘경이가 불을 지르지만 아무튼 그 개경이 궁궐이 불타는 거고 이 맥락의 흐름이 결국은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십자군에 의해 함락되어지고 이자겸의 난 이후에 수도를 서경으로 움직이자는 이 맥락은 결국은 콘스탄티노폴리스가 그 함락이 되고 불타고 이게 폐허가 된 상태에서 이 시대에 그러면 다시 로마로 가서 그쪽에서 부흥을 하자라는 이 맥락이 뜰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이런 지형적인 것들에 있어서 이쪽에 이제 뭐 쇠사슬이 있고 나중에 이제 이 침략 이야기는 따로 하고 오늘은 이 콘스탄티노폴리스하고 가장 오리지널 무대에서 가장 가까운 지형이 바로 뉴욕이다. 뭐 이 이야기도 많이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뉴욕에 뉴 암스테르담이 있고 또 이게 네덜란드 연결이 되고 아무튼 이 부분들 이게 매우 이제 이거 시즌일 때도 가끔 거론했는데 아무튼 이번 비긴즈에서 더 디테일을 팔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산도 대첩 이제 그 시즌 X에서 제가 이제 한산도 대첩을 이쪽 뉴욕 이 앞바다 쪽에 대한 가설을 이야기했고 이제 한산도 대첩을 견내랑 대첩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견내랑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 교각이 되는 거고 이 교각이라는 게 뉴욕의 브루클린 교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현수교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고 1883 완공되어 이스트강, 맨해튼, 브루클린을 잇는 거다. 물론 이제 이 브루클린교 이런 것들이 오리지널 무대에서
이야기하는 견내랑으로 비유가 되는 이 흐름의 한 곳이 되는 거지만 이 라인이 되는 거다. 그러면 이 라인이 또 이렇게 뭐 이거 한반도처럼 우리가 이게 사각으로 직사각형의 이 모양이 결국은 또 이 모양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이 또 이 롱아일랜드의 이 부분하고도 연결되며, 시즌 X에서 이제 롱아일랜드를 제가 거제도로 이야기를 많이 했고, 또 뉴욕을 이 통영이라는 관점으로 허드슨강을 따라서 뉴욕 쪽 올라가서 올버니가 나오고, 밑으로 오면 뉴저지, 위로 가면 그 보스턴 쪽으로 가는 거고, 중요한 포인트고, 이 뉴욕이란 곳은 여러 가지 사건들의 무대가 될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형태를 지고 있고 거점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를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아무튼 한산도 견내랑 뭐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거를 그 12에 지금 연결해서 다 하려다가 또 지운 것도 있는데, 아무튼 제가 이제 이 녹음 방식을 좀 바꿔야 돼서 지금 제가 체크 안 하고 계속 올리기만 해가지고 이거 프리미어에서 사운드 레벨을 올린 것도 있지만, 이 녹음하는 이 시스템이 뭐 전문적인 게 아니라 노트북에서 이 과부하 걸린 소리가 또 마이크에 들어가고, 또 마이크도 이게 뭐 그렇게 그 전문적 마이크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이게 좀 잡음을 좀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테스트 겸, 또 비긴지 10에서 잘못 말한 미나토모 요리토모 부분을 후지와라로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또 이런 방식으로 한번 테스트 겸 비긴지 13을 급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